자, 유형별 연습 문제 2번 과세 대상입니다. 자, 1번 문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용역의 용역이 뭐죠?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쵸?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 어떻게 하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사업자가 있는데, 물건이 아니라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 요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1번의 정답은 1번. 상가를 임대를 해주고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겠죠. 2번은요. 2번은 무상공급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안 받았대요.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그쵸?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 제공, 요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공급 묻고 있는데 용역의 수입 아니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에요. 2번 문제입니다. 과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금이 부과되는 거래, 세금이 붙는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정답은 기억나세요? 담보,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됐어요? 근로의 제공도 마찬가지로 과세하지 않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상품을 할부 판매했대요. 그쵸? 어떤 사장님이 있었는데 물건 넘겨주고 물건을 넘겨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죠. 할부로 받는 것이죠. 요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10% 세금을 붙겠네요. 2번의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에요. 3번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은 어느 것인가? 과세 대상이 뭐죠? 세금이 붙는 대상. 10% 세금이 붙는 것은 10% 세금이 붙는 것은.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사실 책에도 없어요. 법에 따른 공매, 경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2번 보시면 법에 따른 수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것들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3번 교환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요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3번.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물건을 넘겨준 거예요. 재화를 넘겨주고 가공계약, 교환계약이라고 돼 있죠. 다른 물건으로 받은 거예요. 다른 물건으로 받은 것. 요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요거는 용역이죠. 그쵸? 용역이고 무상공급을 했대요. 그럼 대가를 안 받았잖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그쵸? 3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과세 거래가 아닌 것은, 부가가치세 10% 과세되는 게 아닌 것은 1번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 이거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2번 현물 출자를 위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 이거 내용이 뭐죠? 건물을 넘겨주고 주식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쵸? 뭔가 대가를 받았죠. 10% 과세가 되겠죠. 3번 거래처의 판매 장려 물품을 제공하는 것.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쵸? 물건을 넘겨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쵸? 맞는 표현이 되겠죠. 아니죠. 물건을 넘겨주고 대가를 안 받았죠. 대가를 안 받는데 그 자개사폐 면비판 기억나세요? 사업상 증여죠. 그쵸?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가지고 10% 과세를 하는 것이겠죠. 4번의 경우에는 뭐예요? 이건 노하우의 제공이죠.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겠죠. 그쵸? 네, 정답은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답이 1번인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0%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은 1번 사업자가 건물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건물을 넘겨주고 그에 대한 주식 대가를 받았죠. 그쵸? 요거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2번 보시면 작업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작작작 찍찍 기억나세요? 자개사폐 면비판 중에 그 자개사폐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막 이렇게 할 때 작작작 찍찍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작작작 찍찍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3번은 뭐예요? 교환계약에 따라서 기계장치를 인도하는 경우. 기계를 넘겨줬죠. 그에 대한 다른 물건을 받았어요. 교환계약.
네,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되겠죠. 4번 사업자가 전자제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 자계 사폐 면비판 중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형평성 때문에 이거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었죠. 네,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6번 문제입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화의 공급 10% 세금이 묻는 것은 10% 세금을 붙이는 것은 어머, 여기 담보 나왔네. 담보는 부가가치세, 이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죠.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죠. 그쵸? 여기 보이네요. 근데 건설업자가 요거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업자는 용역이죠? 용역이고. 그쵸? 이것도 용역인데 대가에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서 이건 재화를 인도하는 거구나. 물건을 넘겨주는 거구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 건설업자는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체가.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10% 세금이 붙는 거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물납, 담보,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죠. 그렇죠. 사업의 포괄적 양도도 있었죠. 네, 승용차를 넘겨주고 유상으로 대가를 받았죠.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겠네요. 상표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를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것,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겠네요. 나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10% 세금이 붙을 것입니다. 8번 문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0% 세금이 붙는 것은 상품권의 양도는 상품권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깊은 내용이네. 그리고 물납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상품권, 주식 같은 경우는 재화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왜? 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해수시가 되겠네요. 요거 부가가치세 과세하죠. 건물을 넘겨주고 주식을 받았다, 대가를 받았다, 10% 과세를 하겠죠. 8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에요. 9번 문제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이다. 공급 시기가 나왔네요. 좀 외워줘야 될 게 많았었죠. 공급 시기. 원래 원칙은 뭐죠? 인도하는 때.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였죠. 그쵸? 현금 판매, 외상 판매, 인도가 되는 때 맞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뭐였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수출은 언제였죠? 선적일이었죠. 맞는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틀렸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0번입니다.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한 시기에 넘겨준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넘겨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었죠. 그래서 공급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급한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줘야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은 언제였죠? 선정일이었죠. 맞는 표현이 되겠죠. 수출은 선정일이다. 3번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네,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맞는 표현이죠. 4번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요거는 요거 인도하는 때죠. 그쵸? 만약에 장기 할부 판매였으면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그때는 맞죠. 그쵸? 원래 원칙이 뭐예요? 인도하는 때,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10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공급 시기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3번이 틀렸네. 그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4번 보시면 무인자동 판매기는 뭐였어요? 현금을 인취하는 때, 현금을 꺼내가는 때.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고 간주 임대료라는 것도 있었어요.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보겠다.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본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공급 시기. 원래 원칙이 뭐죠? 인도하는 때,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틀렸죠? 틀렸어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용어. 재화의 공급이래요. 인도되는 때,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 그쵸? 들렸죠? 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낚일만 하죠? 그쵸? 네, 2번도 틀렸어요. 3번, 반환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난 판매가 확정되는 때. 예, 이게 맞는 편이죠.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장기 할부 판매는 뭐예요?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쵸? 틀렸죠? 3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13번 문제입니다. 공급 시기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현금 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다. 네, 원래 원칙이죠. 반환 조건부 판매에게 그 조건이 성취돼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야. 예, 맞는 표현이죠. 폐업 시 잔존 재화. 폐업은 폐업일이죠. 폐업일. 폐업일이야. 요게 틀렸죠? 홍재무 씨가 틀렸어요. 박회계 씨, 무인자동 판매기는 무인자동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때, 인출하는 때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13번에 3번이 틀렸어요. 14번입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조금 깊다. 내용 자체가 깊어. 1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점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준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래 이거 과세하지 않았죠. 용역을 넘겨주고 대가를 안 받았으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었죠. 근데 특수관계인, 요거 하나 예외 있었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10% 과세를 하겠다.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3번, 회계법인이 거래처에 세무 자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게 틀렸겠죠. 그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요. 용역을 제공해 주고 대가를 안 받았대요. 그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죠. 하나 예외가 요거였어요.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 용역은 과세 대상이었죠. 4번, 사업자가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 상표권, 권리를 빌려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그쵸? 맞는 표현이죠. 권리를 넘겨주는 것,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죠. 그쵸? 이거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3번이 틀렸어요. 14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